저도 안타깝죠. 대저가 자꾸 수용되고 줄어드니까 비키라면 비게 되고. 안녕하세요.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셰프 노상훈입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 부산 대저에 내려와 있는데요. 대저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 이제 토마토를 보러 왔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토마토로 지리적 표시제를 인증받은 농산물은 아마 대저 토마토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이 지역의 어떤 특성과 또 토마토의 품질, 이런 것들이 모두 인정받아서 국가에서 지정한 대저 토마토라는 게 생겨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짭짜리 토마토는 대저에서 생산되는 일반 토마토와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해요. 이제 농부님을 만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요. 한번 여기에 이 토마토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대저 토마토의 모습들입니다. 상당히 푸릇푸릇 초록초록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대저 토마토의 특징은 짭짤하고 달짝지근한 맛, 그리고 아삭아삭한 식감인데요. 지리적 표시제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지리적 표시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 또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에 활발히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태리 와인 모두 좋아하시잖아요. 뭐 이태리 하면 DOP가 있을 수 있고요, DOCG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래서 유럽의 어떤 올리브오일이나 뭐 와인 등을 사 먹을 때 그런 지리적 표시가 인증을 받은 상품들을 우선적으로 좀 고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리의 표시가 왜 중요하냐라는 지점을 여쭤보신다면, 결국에는 품질과 그 지역만 갖고 있는 어떤 개성이 고스란히 반영된 측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식품을 고를 때, 농산물을 고를 때 그 출처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요구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국내산을 좀 더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수입산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유통 경로도 사실은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국내산을 더 찾는 이유는 그래도 내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사겠다, 이런 측면이 아마 있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저 토마토가 조금 더 인정받는 지점은 다른 토마토들과 아예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다는 것 같아요. 의성 마늘을 예로 한번 들어보죠. 꼭 의성 마늘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그 정도의 품질 혹은 맛있는 마늘을 생산하는 곳들이 꽤 많잖아요. 또 사과도 마찬가지죠. 청송 사과도 지리적 표시제를 인증을 받았는데 우리가 과연 청송 사과만 선호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농산물들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었더라도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토마토는 유일하게 대저 토마토만 요 맛 이런 게 좀 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한번 이제 농부님 저기 오셨거든요.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그 발리마켓 TV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아유, 발리마켓 안녕하십니까. 대저 토마토 짭짜리 하고 있는 김재훈입니다. 농부님 지금 농사 지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26년 됐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20대. 예, 제대하고 바로. 네. 그럼 어떤 영향으로 농사를 짓게 되죠? 이제 할머니 때부터 하고 아버지 때도 하고 집안이 계속 토마토 하고 있으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그냥 일하게 됐죠. 제가 알기로는 그 3대째 하시고 또 대저동에서 그 손꼽힐 정도로 큰 규모로 지금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네. 지금은 한 5번째 네. 규모로 사겠습니다. 사실 그럼 무농약 친환경으로는 거의 최고 제일 규모가 큰 건가요? 맞습니다. 저 대저 토마토, 뭐 짭짜리 토마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그냥 일반 찰 토마토랑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찰토마토입니다. 색이 조금 희미한 것들이. 근데 이 색이 이제 그린이 진하고 요 선이 있는 것들이 다 짭짤입니다. 꼭지에서 녹색이 진한 색깔, 단단하고. 이런 것들이. 예, 이런 것들이 다 짭짤이 토마토. 그럼 이거는 품종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대전은 다 거의 95%가 동이 토사마입니다. 그러면 토사마 품종이긴 한데 이게 토양 따라 토양 그다음에 따라 발현되는 게 다른 것뿐이에요. 토양하고 이제 노하우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농부님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햇빛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제식 간격이 늘립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 화학 농약을 못 쓰기 때문에 병에 대한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토마토 몇 줄 이렇게 밀식 재배를 못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밀식을 하니까 체감이 좋으니까 짭짜리가 많이 나온다. 어떻게 보면 생산량을 포기하시고 품질을. 그렇지, 고품질로 가는 거지. 예. 어쨌든 수익을 포기하시고 품질을 선택하셨고, 또 거기에 친환경, 굳이 농약을 안 쓰시고 친환경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처음에 시작했던 게 급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 아들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우리 아들 학교도 우리 제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부산 지역이 다 들어가니까. 근데 그런 자부심 포기하려고도 많이 했는데 그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할아버지 때 아닙니다. 제 때부터 먹는 거예요. 아, 농부님 때부터 무농약으로 하신 거구나.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보면 자식에 대한 그런 사랑이 담겨 있다고 봐도 될까요? 예. 그래서 이름도 혹시 토마토 러브라는 이름이 아, 진짜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네요. 유기농은 짭짜리 토마토는 안 되잖아요. 예, 안 됩니다. 그 이유에서도 유기농은 이제 비료도 못 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비료로 들어가야 이게 짭짜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짭짜리라는 그것도 인증을 받나요, 따로? 꼭 그런 건 없습니다. 자가 판단이 맡기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짭짜리라는 거를 뭐 부산 농협에서 뭐 이렇게 함부로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뭔가요? 그거는 이제 지나치게 짭짤이 아닌 걸 무분별하게 팔았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규제를 하는 걸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뭐 인증이라기보다는 이 짭짜리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권한이 이제 농부님한테도 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농협에서 신뢰를 그러면 당신한테 하겠다 이런 뜻인 거네요. 다른 지역에서 나는 찰토마토랑 다른 점은 식감이랑 맛이잖아요. 어떻게 그 식감과 맛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는 바다와 강이 만나는 인근 지역으로 옛날에 그 갯벌이 아주 오랫동안 퇴적을 해갖고 삼각주거든요. 그러니까 천연 미네랄, 염류, 그다음에 유기물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땅이라서 그래. 그리고 월동을 거치기 때문에 생육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토마토 중에서는. 그러니까 더 가시 단단하고 더 영양가가 꼭꼭 차 있죠. 그럼 일부러 좀 천천히 자라게끔 하는 건가요? 아, 전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월동이라서. 근데 대저도 월동을 안 거치면 짭짜리가 안 나옵니다. 이 땅에도 똑같은 지역이라도 이 자리에도 여름이 씹으면 짭짜리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언제 이거를 10월달에 정식하니까 12월 1, 2, 이 세 달 겨울을 거치입니다. 그리고 생육기간이 다른 토마토에 비해서 1.5배 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양이 가다돼 있죠.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네요. 그냥 월동 무조건 월동 거쳐야 돼요.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지만 빨간색까지 기다리지 않고 초록색일 때 수확을 하시잖아요. 어떤 수확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보면 이제 색이 20% 돌았을 때,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 갔을 때는 50% 정도 익은 상태에서 집으로 도착하는 거죠. 그때부터 바람무도 되고 하루도 이틀 더 있어야 되고, 이거 돼지도마 자체가 후소 과일이기 때문에 안 익을 때 먹으면 이제 새콤한 게 많이 받치고 많이 익으면 단맛이 많이 받치고, 그러니까 사람 기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맛이 나죠. 이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된 거는 이 대저 토마토가 유일하잖아요. 왜 그러면 지리적 표시제는 대저밖에 없는지. 그때 대저가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2012년도인가 국립품질관리에서 아마 대저토마토라고 그거 지리적 표시에 등록했습니다. 요 지역 안에서만 대저토마토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위에는 비슷하게 넣어두라도 대저토마토를 사용 못하게 돼도 법적으로 이제 만들어놨는 그 말은 이 대저 지역의 어떤 특성이 명확하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대저 지역 내에서도 토마토를 이제 생산하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좀 덜어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맞나요, 그게? 대저에서 농사 짓다가 김해로 간 사람들은 어떤 토마토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도 대저 토마토 농사 짓던 사람입니다. 근데 대저에서 더 이상 지을 땅이 없다 보니 김해로. 그럼 김해에서는 대저 토마토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어도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지. 그 사람 노하우가 있으니까. 노하우가 있으니까. 예. 거기도 땅의 성질은 비슷한가요, 대저랑? 약간 틀린데도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나오고. 더 좋은 지역도 많고. 저는 셰프로서 어떻게 보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온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농산물이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조차도 땅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안타깝거든요. 농부님은 어떠세요? 저도 안타깝죠. 대저가 자꾸 수용되고 줄어드니까. 근데 우리가 이 지역에 남아있는 거는 고항 옆이라서 고항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계속 나눠오고 있는지. 근데 고항하고 상관없는 땅은 지금 다 개발했습니다. 저 앞에도 아파트 보이죠? 그러니까요. 보니까 뭐 아파트도 있고 공장도 엄청 많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대저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죠. 임차농의 입장에서는 그 땅 주인의 어떤 그 결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빗길하면 빗게 되고. 그러시구나. 하여튼 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소비자들한테 알려서 소비자들도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냥 뭐 대저토마토 맛있다 맛없다 이런 것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생산되고 어떤 노력으로 또 사람들 그 식탁에 오르는지를 우리가 알면 좋으니까 그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튼 농부님,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을 오늘 찍고 이제 올라가고 최대한 빨리 올릴 거거든요. 예. 혹시 그 저희 구독자, 그 농부님 그 토마토를 그동안 드셔왔던 밖에 소비자분들한테 이벤트 같은 거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토마토밖에 더 있겠지. 예. 그럼 토마토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몇 분 정도 드려볼까요? 한 3명? 3명. 알겠습니다. 3명 저희가 베스트 댓글 그 3분 뽑아갖고 저희가 토마토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걸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농부님, 그 작년에 이어서 발리마켓이랑 같이 이제 하시게 되셨잖아요. 저희랑 하시면서 좀 저희한테 부탁하고 싶다거나 또 이런 점이 좋았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뭐 좋은 점도 없고 부탁할 것도 없었는데. 그래요? 그냥 뭐 무난하게 네. 그냥 발주 주문 보내주고 하니까. 네네. 예. 네, 농부님 역시 약간 상남자 부산 사나이의 어떤 스타일을 보여주고요. 하여튼 저희가 더 노력해서 농부님의 그런 어떤 노력과 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부님 얘기 잘 들으셨나요? 얘기 들어보니까 참 안타까운 지점들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리적 표시제를 인증받은 몇 안 되는 우리나라의 농산물인 대저토마토가 이제 점점 이렇게 농사지을 땅 자체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네. 모르겠어요. 어떤 정책으로 또 우리나라가 발전되고 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이익이 최우선일 거예요. 그거는 뭐 믿어 의심치 않지만 어떤 수익적인 측면,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이득 외에도 뭐 건강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또 어떤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잃어나가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저토마토는 이 토양의 성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 대저동의 특징, 어떤 짠기가 남아있는 굉장히 독특한 거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큰 규모의 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지역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드문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나 이렇게 또 평야이고 일조량이 좋고 또 해영성 기후에 언제든지 농산물을 짓기에 되게 좋은 땅이잖아요. 단순하게 토마토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보존해야 할 가치가 저는 되게 충분해 보이는데 이 토지를 갖고 있으신 분들도 개인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 만큼 그 의지를 뭐라고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판단하고 해야 하는 것들이 국가의 기능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은 미흡한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셰프로서 또 맛있는 것을 먹기를 좋아하는 미식가로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고 보편화되고 좀 더 싼 가격으로 풀리고 농민들도 이렇게 좀 더 수확량을 늘려가지고 소득도 늘어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지점이 조금 더 저는 안타까워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토마토 먹어도 되죠. 네. 짭짤하면 소금 뿌려서 먹어도 되죠. 네, 소금 설탕에 절여서 먹어도 되지만 그게 과연 진짜 여기에서 보이는 토마토, 요 토마토를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향을 맡아가면서 한 입 베어 물면서 느낄 수 있는 지점과 과연 비슷할지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토마토, 맛있는 토마토는요 이 향을 느끼셔야 돼요. 진짜 향수를 뿌려놓은 것 같은,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이지가 않고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향긋향긋하고 이 토마토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집에서 받으신 다음에 하루 정도 바깥에 놔두세요. 그러면 겉에가 이렇게 약간 불그스름해질 거거든요. 지금 너무 초록초록인데 약간 구릿빛이라 그러거든요. 그 상태가 되면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네. 오늘 약간 지금은 쌉싸름해요. 아직 쌉싸름한데 보세요. 저러면 이렇게 아주 풋풋한 향이 나는 것들을 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뭐 광어라든지 도미, 그런 회 종류랑 레몬즙 살짝 뿌려가지고 소금 살짝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좀 달짝지근해지고 좋은 짠맛이 좀 올라온다 그러면은 무조건 샐러드. 네, 무조건 샐러드로 먹을 것 같고, 네, 다채롭게 먹을 수 있다는. 짭조름하니 사실 이런 토마토는 이태리 가도 없어요.
향이 이렇게 세고, 뭐 물론 용도가 다르니까 이태리 토마토들은 대부분 소스나 조리해서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풍미가 중요한데 식감보다는. 근데 이거는 이태리 토마토와는 다른 뉘앙스이기도 하고 완전 성질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여기 너무 좋다 진짜. 꽃 보실래요? 네. 꽃이 꽃향이 그 토마토의 향입니다. 토마토 잎 향이랑 비슷해요. 쌉싸름하면서요 인삼 같은 좀 그런 맛이 좀 있습니다. 맛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요리사의 눈에는 모든 게 다 재료가 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 지금 대저동의 토마토 이제 2월 조금 이른 시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는 대저 토마토가 아닐까 싶고요. 저희는 지금부터 이제 한 3월, 4월, 5월 이렇게 계속 쭉 판매를 할 거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더 미식적인 가치가 높은 것 같아요. 대저 토마토는 특히 짭짜리 토마토 길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을 판매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 노셰프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노셰프는 다시 돌아옵니다.